이래서 제가 만드는 지금 법안이 청년 청신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년? 청년에게 다 맡기자는 거예요. 난 우리 대한민국 청년이 그런 능력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설된 청년, 이 청은 청장을 40대로 해야 돼요. 40대.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청년이니까 젊은 사람에게 40대가 적합하다. 40대를 줘야죠. 그 다음에 차장은 30대. 제가 그 전에 아까 저한테 질문하셨는데 네. 그게 빠졌는데 전 개혁, 혁신을 네네. 제가 가장 준비되고 잘했다고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갖는 거는 지금 혁신개혁이라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 제일 첫 번째 자기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정치. 그걸 이제 개혁 변화로 저는 용해를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당장 눈앞에 있는 소위 청년 문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번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이 청년 문제가 현실로 나와서 우리 국민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아, 청년의 마음이 저기에 있다. 행동하면은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정치를 바꿀 수 있다. 그걸 우리가 다 느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청년에 대한 정책이 있느냐 이거죠. 이 청년의 필요성은 다 주장을 하는데 야당도 여당도 청년 특별위원회 정도는 하나 간판만 걸어놨지 내용은 없어요. 제가 양당의 걸 다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안타까운 거는 이 문재인 정부의 청년 정책은 실패입니다. 왜? 제가 예를 한 가지만 들으면은 지금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문재인 정부가 18조의 예산을 쓰고 있어요. 네. 11개 부처에서. 그런데 이 18조를 11개 부처에서 중복된 게 35%입니다. 너도 나도 이 보여주기식 또 청년에게 보여주고 대통령에게 보고용으로만 청년 정책을 한다고 봐야 돼요. 이 18조를 퍼부으면은 네. 청년 실업자가 줄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청년 실업자가 점점 늘어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정책은 잘못된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는 정책을 다시 한번 뒤집어 봐야 됩니다. 그걸 놓고 보면은 11개 부처가 18조를 쓴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35%가 중복된 정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중복된 정책으로 예산도 중복되는 거죠. 또 인력도 중복되는 거죠. 네네. 그런데 결과는 나오지를 않고. 이래서 제가 만드는 지금 법안이 청년 청신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년 청신설. 청심설. 예, 와. 이게 이제 나라가 국가가 조직법을 바꿔서 네. 청년 청신설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청년은 청년답게 그 18개 11개 부처에서 18조 쓰는 거를 네네. 청년청에서 갖다가 쓰는 거예요. 청년청에서. 그럼 한 곳에서 집중을 쓰다 보니까 네. 예산이 약 5조 2천억이 절감이 됩니다. 공무원이 한 300명 정도가 줄어들고 그리고 효율성이 나오고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하니까 그러면 이 청년청이야말로 대한민국 청년의 희망과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와 법이거든요. 거기다 예산까지 주고 이런 청년청 신설이 대한민국 청년에게 희망과 꿈을 전 실현할 수 있다 해서 이번 전당대회를 대비해서 제가 내놓는 공약이 아니라 작년 6월 1일 날 제 공약 1호로 이 국회에서 법안을 내놔갖고 지금 행안위에 내서 이 법안을 다루고 있어요.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양심으로 볼 때 이 네. 청년의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고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말만 전부 떠들지 내용이 없어. 그런데 나는 작년 6월 1일 날 이 법안을 내서 지금 행안위에서 심의 중에 있단 말이야. 이런 것이 난 개혁이고 변화라고 보고 이런 정책이 청년들에게 앞으로 희망을 주는 것인데 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우리 당의 지금 청년이라는 뭐 혁신 개혁 아까 말씀한 대로 하시는 네, 분들도 이런 정책은 꿈도 못 꾸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장만 하는 겁니다. 아, 청년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내용이 없이 주장하면은 청년들이 처음에 들을 땐 솔깃한데 한두 달 지나가서는 저게 무슨 국민의당에 또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정책이냐 하고 우리도 문재인 정부처럼 비판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나 제가 당대표 되면은 이거를 우리 당의 당론으로 결정해서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네. 우리 당을 보고 꼰대 정당이라고 나눌 거 아닙니까? 청년들이 이렇게 해서 청년의 목소리와 그들의 능력, 그들의 정책을 그분들에게 만들게 기회를 주자는 거지. 예산도 거기 주고. 이렇게 하면은 청년들의 취업 문제, 일자리, 그리고 청년들의 결혼 문제도 바로 청년청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설된 청년, 이 청은 청장을 40대로 해야 돼요. 왜 40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청년이니까 젊은 사람에게 40대가 적합하다. 40대를 줘야죠. 그 다음에 차장은 30대.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청년이 세계적인 청년으로 클 수 있는 거는 청년에게 다 맡기자는 거예요. 난 우리 대한민국 청년이 그런 능력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를 만들어 주고 예산을 주면은 허틀어져서 중복되는 예산을 전략하고 인원도 줄이고 또 정책의 효율성도 나오고 이게 난 개혁의 정책이라고 보는 거죠. 예,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 그분들에 비해서 초선들한테서. 아니 뒤처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지금 말로만 하지 거기다 계획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기자회견을 할 때 네. 나는 청년으로서 청년 정책을 이렇게 생각한다. 그거 발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없이 그냥 누구 만나서 언론인 많은 분 만나서 청년이 절실하다. 그 고한꼭지 신문 나가면 그걸로 다 하는 거고. 이래서 저는 이 우리 당이 꼰대 정당 또 저도 나이가 먹었지만은 이 나이에 관계된 정책을 거기다가 귀속해 갖고 몰아치는 것은 그건 발전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정치나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나 저는 나이로 규정을 해서 한쪽으로 폄하하는 것은 아주 그거는 능력 없이 그냥 머리도 없고 가슴도 없고 그냥 한마디 그냥 선언적으로 하는 이런 청년의 문제는 저는 상당히 불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법안을 해서 지금 심의를 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 당이 우선 당론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은 국민이나 청년들이 우리 당을 얼마나 선호하고 같이 박수를 치고 나중에 대통령 선거에서 청년청 신설을 한 우리 국민의힘 또 홍문편 대표 발의했고 저는 내년 선거에 엄청난 청년과의 함께 할 수 있는 그 토대 마련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말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도 같이 내놔야지. 그렇습니다. 네, 네. 혁신인 겁니다. 네.